예, 이재명 대통령 지금은 튀르키예에 도착해 있죠. 마지막 순방 일정을 펼치게 됩니다. 남아공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담 다자 외교를 펼쳤는데 가장 관심이 쏠렸던 부분 바로 중일 갈등에 대한 대한민국의 역할이죠.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조금 전에 있었던 기내 간담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미국 측에도 얘기하는 거고 중국 정부에도 명확하게 얘기한 거지만 대한민국의 외교의 기본적 원칙은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잘 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대륙과 해양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양팔을 동시에 잡아당기는 또는 중간에 낀 새우 신세가 될 수도 있지만 양쪽의 입장을 적절히 중지하면서 우리의 활동 폭을 얼마든지 넓혀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속담도 있고요. 우리 반도 국가로서 참 열강의 사이에 틈바구니에 있는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기본 원칙은 한미 동맹이다. 대륙과 해양 중간에 위치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낀 새우 신세가 된다. 뭐 이런 등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외교 철학이 잘 두드러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미 동맹이 중심입니다. 우리가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 중국도 신경 써야 된다, 균형 외교해야 된다는 게 중국의 반, 미국의 반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한미 동맹이 우선이고 거기에 더 많은 공을 들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했던 것처럼 아예 중국에 배제하고 미국에만 올인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균형 외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중국에도 관심을 주면서 잘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이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균형 외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약간의 모호한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또 압박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미국도 주한미군을 한국에 두고 있고, 그리고 또 이거를 버릴 수도 없습니다. 지정학적 위치가 워낙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또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해서 한국에 대해서 일본처럼 압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마저 갑자기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일본과 같은 강경책으로 갑자기 돌아서게 된다면 중국도 매우 곤란해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혹시나 입장을 밝혀야 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한 중국을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이나 과거에 사실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입장 밝혀라 이런 거 야당에서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했던 게 이런 상황 때문인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국민의 요청 때문에, 요구 때문에, 압박 때문에 대만과 관련된 무슨 발언을 했다. 지금 다카이치 총리와 지금 중국이 겪고 있는 것처럼 아마 갈등이 매우 심해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하되 어쩔 수 없을 때 만약에 정말 최후의 선택을 해야 될 때는 한미 동맹을 우선으로 선택을 해야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저는 최대한 실용적으로 최대한 영리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자민 변호사, 이런 얘기도 했어요. 기내 인터뷰에서요. 약간 무리하긴 했는데 일정상 기본적인 입장을, 그러니까 먼저 리창 총리와의 면담이 있었어요. 근데 다카이치 총리와의 면담 일정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본 측에도 긴급히 요청을 해서 만나서 균형을 맞춰서 정상회담을 했다. 요 얘기를 공개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지만 이걸로 완결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는 거는 그냥 상식이고 기본값이에요. 그리고 이게 전략적 모호성을 택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미 명확하거든요. 한미동맹이 우선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시 또 선택을 강요받을 땐 한미동맹 우선시하는 기본 원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국도 이걸 알고 있어요. 과거에 미국과의 사드 배치나 이럴 때 한한령 내려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모호성을 택했기 때문에 실리를 챙기거나 이런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의해서 패망했던 나라고 원자탄을 2방이나 맞았지만 자국의 번영을 위해서 미국과의 동맹을 끈끈하게 이어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사실 미국에 대한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는 면도 있어요. 왜냐? 다카이치 총리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도 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공고해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카시 총리 같은 경우는 자국 정치, 자기 정치에도 도움이 되는 걸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도 가까이 간다 이런 건데 사실 지금 양쪽 다 면담을 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우리가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지금 조금 미룰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다. 이 선택을 강요받는 입장은 지난번에 에이펙 때도 드러났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냐 안 오냐 하루 머무냐 이런 것까지도 미국의 불편한 심기가 드러났던 것이거든요. 그 모호성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들은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더 치열하게 논의가 될 것이고 더 큰 선택의 이제 지로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중일 문제뿐만 아니라 이현정 의원님 이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북한과의 통일 관련해서 북한 흡수해서 뭐 하냐, 흡수 통일해서 뭐 하냐, 거기서 생겨나는 엄청난 충돌을 어떻게 할 거냐, 엄청난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거냐, 어떻게 책임도 못 지는 이야기들을 정치인들이 쓸데없이 하느냐, 그래서 괜히 갈등만 격화되지 않느냐, 갑자기 통일 얘기하면서 대박이라고 하니까 이거 북한이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통일에 대한 이제 현실적인 문제 아마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제 두 국가론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연한 환상적인 통일론을 이야기하는 거 뭐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그렇지만 또 우리의 국가의 목표는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통일해야 된다는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개가 동전의 양면 같아요. 너무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사실은 뭐 통일을 아예 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잘 살 수가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북한의 북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조고 또 한편으로 너무 환상적인 어떤 북한과의 관계만 강조하다 보면 사실은 또 이 현실을 또 외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정권마다 잘 유용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통일부와 그다음에 대통령실 이 관계가 조금씩 지금 어긋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이 예. 통일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정동영 장관은 저 북한에 대해서 뭐 교류도 하고 뭐 이런 것도 계속 하자는 주의인데 조금 대통령실은 조금 이런 부분들 좀 이 스텝들을 그렇게 빠르게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문제는 이제 균형도 좋고 다 좋지만 또 우리에게는 그런 이게 우리가 스스로 힘이 있을 때는 우리 스스로가 균형과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큰 강대국의 힘에 밀려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아마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남북 평화가 확고해지면 한미 훈련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저는 위험한 일이라고 봐요. 남북 관계가 확고해질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너무나 이제 환상적인 어떤 앞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게 뭐 우리가 70년 동안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온 관계이지 않습니까? 예.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가 있는 것이고 북한은 또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평화적으로 간다는 게 이 정권 내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없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집착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걸 예를 들어서 남북 평화 하다가 결국 우리의 어떤 이 방위력만 떨어뜨리는 이런 이야기만 하면 결국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이 국민들 불안은 국제의 어떤 신용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평화 이야기를 뭐 하고 이거 한다는데 글쎄요. 그 뭐 5년 안에 지금 한미 군사 훈련을 안 할 정도로 평화가 올 수 있다? 저는 그건 환상이라고 봅니다. 예. 강성필 대변인. 네.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지금 중일 관련된 이야기도 했고 북한 관련된 이야기도 했어요. 통일과 관련돼서는 뭐 두 국가론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사전적으로 우리가 먼저 군사 훈련을 하지 말아야지만 뭐 북미 대화든 남북 대화든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정동영 장관의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이제 군사훈련 안 한다고 해서 북한이 저희에게 이제 우호적으로 갑자기 태세자단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미 동맹과 한미 군사적인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안보를 구축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맞고 이제 중국과 일본의 사이가 안 좋지만 중국이 함부로 저희에게 뭔가 요구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최근에 파병까지 하면서 사이가 엄청 가까워졌습니다. 미국하고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안을 트럼프 사위하고 푸틴 측근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안을 만들 정도로 지금 친해져 있어요. 그런데 또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또 가까운 건 말도 할 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저희까지 적으로 만들고 저희까지 난감한 상황으로 끌고 가기에는 너무 위험 요소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가운데서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고 예.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는 김정은은 결국에는 자주, 자위, 자력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세계 무대에서 자기들이 인정받고 싶고 자기들의 체제를 인정받고 싶고 자기들의 경제력을 키우고 싶은 이 세 가지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는 미국이 적절히 가운데서 역할을 하면서 경제 제재를 풀어주면서 대신에 핵무기를 없애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풀어주지 않으면은 사실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미국과의 군사 훈련을 중단한다고 해서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구절면서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이 대통령이 무인기, 대북 방송 이거 바보짓. 북한에 말을 붙여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여태까지 다 해본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먼저 빗장을 열고 대화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하나라도 성과가 났었는가? 사실 우리가 무인기를 먼저 보내고 뭐 그 도발을 했던 적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군사상의 뭐 어떤 협정이나 이런 것들을 파기했던 거는 군사 합의를 파기했던 것도 북한이었거든요. 예. 오물풍선도 보내왔고 그거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도발적인 성격을 가진 것을 했던 적은 없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트집 잡는 건 북한식 논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먼저 뭐 군사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서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인 거는 다 환상이고 우리의 어떤 그 경계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낮추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도 너무 높았었고 평화가 굉장히 더 환상의 얘기다. 실현 가능성도 없는 얘기다. 이런 인식들이 더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다 지키고 그 한미의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면서 지금 우리가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이니까 먼저 다 빗장을 열고 다 하자. 여태까지 뭐 파기되지 않은 협정들은 없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어떤 서류상의 평화적인 대화나 이런 것들 가지고서 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는 환상이다라는 거는 명확히 했으면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이야기 기내 간담회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최근에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이 북한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생각할 게 좀 많아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